김경태, 이혜미, 유민주의 재무상담 시작하겠습니다. 2030 재무설계 시작할게요. 저희는 총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금리고요.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보험, 네 번째 연금, 마지막으로 5번째 재무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금리는요, 1988년 금리 혹시 어떤지 아시나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무려 20%가 넘는 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2019년 현재 기준금리는요, 1.75%,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죠. 지금 현재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금리 변동이 굉장히 많이 심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재테크, 투자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가면요, 대출 이자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누구나도 대출을 받아 창업을 많이 하죠. 2017년에는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이슈였을까요? 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이슈였죠. 반면 금리가 올라가면요, 대출 이자 당연히 올라갑니다. 반면 저축 예금 이자 당연히 올라가겠죠. 누구나 저축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우리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금리란 금융이자. 우리가 은행에 가면 두 가지를 합니다. 돈을 맡기거나 또는 돈을 빌리거나, 이럴 때 붙는 이자가 바로 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의 주수입원은요, 말씀드린 대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 마진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준금리는요, 기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 즉 시중금리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의 이자면 만족하실까요? 지금 2019년 기준금리 1.75%입니다. 2%라고 가정을 할게요. 2%의 2배인 4%로 적금하러 같이 가볼게요. 매월 100만원씩 4% 적금합니다. 월 이자는요, 한 달에 4만원이에요. 기대이자 당연히 12개월이기 때문에 48만원이 되겠죠. 하지만요, 금액이 절반은 좁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은행의 비밀, 은행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자 지급 방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내가 1년 12개월, 매월 12개월 적금을 했을 시에 연 4%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1월달 볼게요. 1월달은 12개월로 4% 이자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요, 2월달에는 1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에 맞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쭉 가서요, 마지막 달 볼게요. 마지막 달은요, 나머지 달을 제외한 11개월에 맞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절반인 금액으로 줄어들고요. 두 번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이자도 세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소득도 세금이란 말? 바로 이자소득세 얘기인데요. 이자소득세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5.4%. 나의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4%의 이자가 아닌 실제 이율은 2%가 아닌 1.83%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0만원씩 12개월 원금 1200만원 맞고요. 48만원이 아닌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우리 22만원이 안 되는 21만 9,960원입니다. 실제 이자는요, 4% 아닌 2% 안 되는 1.83%. 지금 은행에 적금 넣으시면서 굉장히 재테크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건 예전 말씀이에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모으지 마시고요. 재물제 기술 테크를 이용한 재테크,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금 가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 소득세 얘긴데요. 이자도 소득입니다. 세금이 소득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무려 15.4%.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솔직히 안 내는 게 제일 좋겠죠. 세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가는데 소득세 법인 상속 재산세가 직접세에 포함되고요. 부가가치세, 개별, 특별, 주세 이런 게 간접세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자소득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영국, 미국, 호주, 스위스, 독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 나라처럼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은 50%까지 임박하는데 저희는 10%, 15.4%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처럼 세금이 올라갑니다. 제가 저번 달 기사를 봤는데요. 15.4%가 아닌 17.6%까지 오르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금 없이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거는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바로 비과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건이 너무 쉬워요. 금리상품 5년 이상 납입을 하고요.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바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가 됩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이제 비과세라고 해서 10년, 20년 장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은행의 뱅크와 보험의 인슈런스를 합친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비과세랑 세액공제는 절대 동시에 불가능하고요. 회사마다 사업비나 최저보증 이율이 확실히 다릅니다. 변액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매일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따라 변동을 하고요. 당연히 추가납입, 중도인수, 약관 대출 될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자금 유동이 유연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단기로 할 건데 장기 상품을 가입한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원금 중간 해지 시 원금 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 갈게요. 솔직히 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죠? 내가 아프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험은요,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4대 보험, 직장 근로시다 보니까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4대 보험에는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에는요, 둘 다 회사가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A라는 회사는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월 270만 원 지급을 하고요. B라는 회사는요, 4대 보험 없이 3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시겠어요? A겠죠. 그럼 저희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요, 고객님의 소득의 9%를 떼갑니다. 절반은 본인 부담이고요. 4.5 절반은 회사 부담을 합니다.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내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1,000만 원에서 1억을 번다고 해도 그거의 9%가 아닌 월소득 상한액 468만 원의 9%를 제외하고요. 내가 아무리 금액을 적게 번다고 해도 월소득 30만 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연금 기준보다 늦게 받는다고 수령 시에는 매월 금액이 증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 소득 상한액이 일반 직장 가입자보다 금액이 높은데요. 이 이유는요, 저희는 본인 부담이 4.5%, 4.5에서 9% 되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8.5%가 본인, 나머지 8.5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불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어디 있을까요? 누구실까요? 이건 네, 맞죠.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건희 회장님 468만 원, 우리 최고 상한액이죠. 금액 얼마일까요? 200. 맞아요. 200만 원 근처예요.
이것도 금액이 살짝 올라서 200만 원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한액도 아니고요, 하한액도 아닌 중간 금액입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만약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60에서 100만 원 사이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민연금 고가 된다는 기사가 많이 뜹니다. 저출산과 노인 인구, 기대 수명이 늘었다는 거죠. 즉 우리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게 된다면 그 정도 받겠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요, 소득의 6.46, 절반은 역시 제가 내고요, 절반은 근로사업자가 내줍니다. 직장 건보료 작년 대비 2% 증가했고요, 문재인 케어로 정책이 마련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핫 이슈인 치매 당연히 지원되고요, 선택진료, 식진제 폐지됐고요, 의료비 본인 부담이 대폭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예를 들어 병원을 갈게요. 감기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병원비 얼마 정도 되죠? 진료비 얼마 정도 되죠?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캐나다 가봅시다. 캐나다는 어느 병원을 가든 무료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료 지원이 아닌 할인 제도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보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위험으로서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이 아닌 의료비 할인 제도고요. 실손 의료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실비라고 하죠. 실제 의료비의 8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 입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치료 기간 동안은 소득이 안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보험은요,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4대 보험을 만든 것입니다. 보험은 그럼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점을 적절하게 살펴야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가족력이나 생활습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종신보험은 요즘은 사망 시에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종신보험은요, 요즘 목돈이나 연금으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실손, 실비라고 하죠. 실비는 내가 해지한다 그래서 환급되지 않아요. 비환급이에요. 진단금은요, 진단금 같은 경우는 보장을 길게 5천만 원 이상, 나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실비는 전기간 납입을 해야 합니다. 전기간 가입하는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필요한 나이 60, 70, 80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오를 거예요. 이때는 실비가 아닌 다른 대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럼 갱신이 나쁠까요? 갱신 나쁘지 않아요. 갱신과 비갱신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적절하게 살린 보험이 제일 좋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내 통장에 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 얼마 나가고 얼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신다면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알아보셔야 해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까 건강국민보험 건보료라고 하거든요. 건보료의 6% 조금 높은 7에서 10%가 제일 적정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인생을 볼게요. 과거에는요, 20대에서 60대까지 소득 구간, 경제활동 기간이죠. 총 40년이었어요. 하지만요, 40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 저희가 80세 인생이라고 하죠. 내가 40년을 벌어서 20년을 썼습니다. 요즘은요, 기대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기대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년은 단축이 됐고요. 요즘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우리가 똑같이 돈을 쓰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나의 예비비 자금 만들고 노후 자금까지 만들었는데요, 기간이 줄었습니다. 절반으로요. 장기 목적 자금은요, 전략이 아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후 준비도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이제 사망 나이였다면 현재는 은퇴 후에 살아갈 날이 더 많죠.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OECD 국가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미리 가입해둔 개인연금 있으시면 좋으실까요? 없으시면 좋으실까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재무설계 가보겠습니다. 재무설계는요 매우 심플합니다. 머니 디자인 고객님께서 받으시는 급여에 쓰는 돈과 모으는 돈으로 나눠져 있어요. 쓰는 돈은요 소비라고 하고요, 모으는 돈은 저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입원했을 시에 고정비, 내가 입원을 해도 매월 월세나 핸드폰비 나가겠죠? 그리고 할부금 나갈 거고요. 변동비는요 내가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비 안 나가고요, 식비 안 나가고요, 이런 옷, 살돈, 품위 유지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 저축 볼게요. 저축은요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준비를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크게 제가 5가지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보장, 비상금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적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명확합니다. 내가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살 때, 어디를 살 때 굉장히 딱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은행에 적금하신 게 맞고요. 두 번째 중기 같은 경우는 나의 결혼 자금 또는 주택 자금 아니면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으로 펀드를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 성향에 맞는 투자를 권장하고요. 세 번째, 장기 자금 굉장히 중요해요. 즉 노후 자금이라고 하죠. 비과세,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심플한 조건인 5년 납입, 10년 유지. 제가 급여의 10에서 20%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여유 자금이 된다면요, 노후 자금은 여유가 되시는 만큼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후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장자산, 보장자산은요 보험이에요. 보험도 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5번째, CMA 통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금 활용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습니다. 급여의 1에서 2배 또는 3배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내가 만약 이직을 준비한다던가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생겼을 때. 네, 이로써요 저희가 오늘 큰 핵심 키워드 5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알려볼게요.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보험, 네 번째 연금, 마지막으로 재무설계까지 저희의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렌지라이트 FC, 유민주 FC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